자, 우리 메모리에다가 미리 뭔가를 그려주는 그 과정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온드러에서 직접 그리기를 했다면 이제 메모리에 미리 비트맵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는 시간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 캐시 캔버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캔버스라고 해서 캐시 캔버스, 캐시라고 하는 말은 지금 메모리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캔버스라고 해서 캔버스 객체를 먼저 만들고요. 이 캐시 캔버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set bitmap이라고 해서 캐시 비트맵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면 우리 캔버스에다가 뭔가를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변수를 한번 올려볼까요? 자, 요거를 앞에 타입은 없애고요. 자, 여기에 변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onSize changed라고 해서 이게 크기가 결정되는 시점에 이렇게 비트맵 객체를 만들고요. 비트맵 객체에 그릴 수 있는 캔버스 객체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럼 캐시 캔버스에다가 뭔가 draw 비트맵 또는 draw line 같은 거, draw rect 같은 것들을 해주면 여기 메모리에 만들어진 비트맵에다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 비트맵이 실제 지금 화면 크기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온드러에는 요 캐시 비트맵을 그냥 한번 뿌려주기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일단 onSize changed 안에서 우리 테스트 드로잉이라고 해서 자, 여기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 public void test drawing이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cache bitmap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하나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자, cache bitmap이라고 하는 거로 그리던 코드 어디죠? 자, 여기 있었어요. 자,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잘라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 캔버스, 요 캔버스가 아니라 캐시 캔버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드로 비트맵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온드러는 어떻게 바뀌냐? 온드러는 자, 여기에 만약에 if라고 그래서요. 캐시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주죠. 물론 여기도 캐시 캔버스가 널이 아닐 때만 해줘야 되겠죠? 일단 저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캐시 캔버스가 아니라 캔버스라고 해서 파라미터가 실제 파라미터 넘어온 캔버스가 실제 캔버스가 되겠죠? 여기다가 드로 비트맵이라고 하고요. 캐시 비트맵이라고 해서 메모리에 미리 그려놓은 비트맵 객체를 화면에 0,0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뿌려주도록 이렇게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봤고요. 저기 테스트 드로잉에 세미콜론이 빠져 있었네요. 저 세미콜론 붙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바뀌었죠, 그죠? 저기는 개념이 어떤 거냐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블 버퍼링이라고 부르는데요. 메모리에 미리 뭔가를 그려놓는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픽 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딜레이가 생기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에 미리 그린 다음에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시점에는 이렇게 그 메모리에 그린 비트맵 객체를 뿌려주기만 한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책에 나오는 그 더블 버퍼링 코드하고는 약간 다르게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미지를 드로잉 하는 거, 자, 그거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 보면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나오죠.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변환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자,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미지 변환하는 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드로잉 쪽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뭐 영화도 여러분이 아시죠?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뭐 영화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매트릭스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행렬 계산할 때 그때 매트릭스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행렬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2차원 이미지를 변환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2차원 이미지를 크게 만들거나 2차원 이미지를 약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얘를 약간 옆으로 휘게 왜곡을 시키거나 라고 할 때, 그럴 때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쓰면 연산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얼트 엔터 키를 치면은 그래픽스 밑에 매트릭스가 있고요. 자, 이거를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로 만들고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set scale이라고 하면 확대 축소와 관련된 건데요. 1하고 -1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지금 매트릭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하면 확대 축소가 된대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비트맵 객체를 하나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를 자, 인버스 비트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점
자, create bitmap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호출하고요. 여기에 위에 소스 이미지라고 해서 원래 비트맵 객체 있으면 이거를 0,0 소스 이미지 점 get width 소스 이미지 점 get height. 자, 그다음에 저기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false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가 좀 복잡하죠? 파라미터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 캔버스라고 하는 데다가 마찬가지로 드러 비트맵을 하죠.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는 비트맵에다가 자, 이거를 드로잉 하겠다. 그래서 인버스 비트맵이라고 하고요. 자, 인버스 비트맵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300 by 300 한번 해볼까요? 300 by 30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객체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자, 너를 뭐 넣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자, 여기 일단 페인트 객체가 큰 의미가 없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캐시 캔버스 메모리의 비트맵에다가 자, 드로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1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1하고 마이너스 2를 설정을 했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자, 상하 방향으로 얘를 뒤집어주는 그런 기능이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뒤집어주는 기능이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때 이제 매트릭스 같은 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매트릭스에서는 setScale이라고 하는 함수 외에 setTranslate, setRotate, setSkew 뭐 이런 함수들이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한번 얘가 어떤 파라미터를 넣으면 어떤 값을 넣으면 얘가 뭐 스큐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로테이트라든가 이런 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걸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때 뭐 API를 참조해서 여러분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픽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한번 해봤고요. 이제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페인트보드는 여러분 이제 사인 패드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사인할 때, 그죠? 손가락이든 아니면 펜이든 사인할 때 손이 따라가는 대로 그대로 선이 그려지는 그걸 이제 사인 패드 또는 페인트보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걸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기존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픽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거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방법이 사용이 되고요. 이 더블 버퍼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이 따라가는 대로 선이 그려지도록 이렇게 해주면 아주 간단한 페인트보드가 나오거든요. 사인 패드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코드를 수정하면 실제 우리가 실제 앱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사인 패드 또는 페인트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저기다가 my paintboard 이렇게 해봅니다. 패키지 이름에서 my 자는 삭제를 하고요. finish 눌러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뷰를 상속해서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라고 하고요. 자, 페인트보드라고 하고 슈퍼 클래스는 뷰라고 해서 뷰를 상속하도록 만들어 봅니다. 오케이 눌러보면 되겠죠. 자, Extends View라고 하고요. 자, 우리 생성자 필요할까요? 자, 생성자를 먼저 한번 넣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Constructor 생성자 2개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우리 했던 것처럼 생성자 안에다가는 init이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 추가할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init context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public void init 이라고 하고 context를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init 안에서는 자, paint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더블 버퍼링을 위한 자, 객체들을 자, 담아둘 변수를 만들면 될 겁니다. pain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anvas라고 해서 자, m canvas 메모리의 canvas라고 해서 m canva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bitmap이라고 하는 것도 메모리에 만들 bitmap이라고 해서 m bitmap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m자를 붙이는 거는 전통적인 이제 C 스타일에서는 멤버 변수에 대해서 m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약간 의미를 다르게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페인트 객체에 대해서는 new paint라고 해서 페인트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어서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